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14장 1절 직사각형 영역에서 이중적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중적분을 알아보기 전에 일변수 함수의 적분, 정적분을 먼저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일변수 함수의 정적분은 저희가 여기 그림에서와 같이 x축 위에 a에서 b까지 주어진 구간을 n개의 소구간으로 잘라서 이렇게 x1, x2, x3 해서 xn까지 이렇게 n개의 소구간으로 분할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각 소구간의 밑변의 길이와 그 소구간의 한 점을 잡아서 함수값을 높이로 해서 만든 이런 직사각형이 n개가 나오겠죠. 그 직사각형 n개를 모두 다 더한 후에 n을 무한대로 보낸다.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 n개의 분할이 무한대의 분할로 더 잘게 쪼개지겠죠. 네, 그러면서 지금 x축과 이 y는 f of x로 유괴된, 그리고 x는 a에서 b까지 이렇게 유괴된 요 사이에 면적을 정적분으로 정리를 했고, 그것을 이렇게 무한급수 형태로 정의를 했습니다. 예,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었죠. 자, 이걸 뭐 구분구적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합니다. 자, 요것을 한번 잘 상기를 하시고, 자, 이번에는 이변수 함수의 적분을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변수 함수의 적분을 어떻게 정의하냐? 일변수 함수에서는 그 x축 위에 분할을 n개의 분할을 했죠. 근데 이변수 함수에서는 변수가 두 개니까, x와 y가 변수가 두 개니까 x축 위에서도 분할을 하고 y축 위에서도 분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요 그림을 먼저 살펴보시면, x축 위에 a에서 b까지 구간을 x1, x2, x3에서 xn-1 여기를 xm 해서 a를 x0 이렇게 하면 요 구간의 작은 소구간을 x축 위에 m개의 소구간이 생겨납니다. 자, 이렇게 나누고요. y축에서도 폐구간 c에서 d까지를 y1, y2 이렇게 해서 yn-1 해서 yn까지 yn을 d라고 하고요. yj를 c라고 하면 y축에는 n개의 소구간이 나누어집니다. 자,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일변수 함수에서는 보시면 이 소구간이 하나하나가 x축의 길이가 소구간이 되었고, 그리고 그 구간의 길이, 각 구간의 길이와 함수값을 곱해서 넓이를 구했죠. 그죠? 그래서 구간의 길이에 대해서 함수값을 적분하는 게 일변수 함수의 정적분이고 면적을 구했는데, 이변수 함수는 그 구간의 길이가 아니라 구간을 하나의 작은 직사각형을 하나의 작은 소구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중적분은 여기 나와 있는 델타 A라는 여기 하나의 면적의 크기를 델타 A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델타 A는 여기 델타 X와 델타 Y를 곱하면, 요 길이 델타 Y를 곱하면 요 작은 2차원 소구간의 면적을 델타 A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중적분은 면적에 대해서 함수값을 곱해서 적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냐? 요 전체를, 노란색 전체를 영역 R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영역 R. 그러면 영역 R은, 여기 영역 R은 X축에서 A에서 B까지, 그리고 Y축에서 C에서 D까지의 프로덕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또 익숙한 방법으로는 점의 2차원 평면의 점의 모임인데 X는 A에서 B까지, Y는 C에서 D까지. 이게 더 이해가 잘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요만큼의 영역 R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영역 R이 여기도 또 표시가 되어 있고요. 똑같은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그 똑같은 영역을 X축에서는 M개의 소구간, Y축은 N개의 소구간으로 잘라놓고, 여기 X에서 I번째, Y축에서는 J번째, 이 작은 조그만 소구간, 여기는 소구간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소구간, 여기 옮겼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구간을 생각을 하면 이 작은 소구간의 넓이를 델타 A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넓이와 함수값, 요 안에 있는 x, y를 하나 정해서 그때 함수값이 여기쯤 있겠죠. 함수값의 높이를 구한다는 것은 여기 높이를 기준으로 요 사각기둥에 이렇게 올려서 사각기둥에 또는 육면치의 부피 하나를 구한다는 아이디어와 맞닿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런 생각으로, 요런 아이디어로 접근을 한다면 이중적분은 그 조그만 소구간의 단위 면적을 기준으로 높이 죄송합니다. 이게 y가 아니라 g였죠. 그죠? 높이 3차원 공간에서 높이를 곱했다는 얘기는 사각기둥의 작은 조그만 소구간의 기준으로 작은 사각기둥을 이 영역에서 모두 다 부피를 합했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럼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여기가 예를 들어 첫 번째가 아니라 x가 a에서 b까지, 요 뒤쪽 y축에서 c에서 d까지 구간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쪽 끝에도 하나의 소구간이 있겠네요. 그죠? 하나의 소구간에 대한 이 사각기둥 하나가 이렇게 나올 거고, 요 사각기둥 하나하나를 부피를 다 모은 것이 여기까지 합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m과 n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얘기는 이 x축에 있는 m개의 분할을 무한대 분할로 하고, 또 y축에 있는 n개의 분할 역시 무한대로 분할로 더 잘게 무한대 개수로 쪼개 나가겠다 라는 것이 이 급수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일변수 함수의 정적분의 정의, 면적을 구하기 위한 정적분의 정의와 이변수 함수의 이런 부피를 구하기 위한 정적분의 정의가 거의 개념이 같은 개념으로 확장이 됐죠. 일변수 함수의 정적분에서 이변수 함수의 정적분으로. 그래서 이런 이변수 함수의 정적분을 이중적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호도 이렇게 두 개를 표시를 하는데, 이게 그 x축과 y축 두
변수에 대해서 적분이 되어 있고, 그게 바로 이 영역 R이 2차원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서 이중적분의 기호를 인테그랄을 두 개를 쓰고 함수의 값을 적분하는데 면적의 관점에서, 작은 단위 면적의 관점에서 적분을 하겠다 라고 기호를 이렇게 쓰고, 실제 계산은 어떻게 하냐, 이런 급수로 정의해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급수로 매번 계산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저희 고등학교 때도 배웠죠. 정적분을 급수로 이렇게 아무리 잘 정의해도 매번 적분의 값을 급수로 계산하진 않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중적분도 급수로 잘 정의를 할 수는 있으나 실제 계산은 급수로 하지 않습니다. 네. 예, 좀 후반부에 나올 텐데 푸비니 정리라는 좋은 정리가 있어서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중적분을 간단히 요약하면 주어진 이 정의역에서 정의된 g는 fxy라는 이 함수, 이 공면 아래와 x, y 평면 위에 사이에 있는 요 공간이죠. 요렇게 생긴 입체도형의 부피를 계산하는 것이 이중적분의 정의였고, 그것은 이제 급수로 정의된다라는 것이 이중적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중적분으로 예제 1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번. 자, g는 16 빼기 x제곱 빼기 2y제곱이라는 이 타원 포물면인데요. 이 타원 포물면에서 그 영역 xy 평면 위의 영역은 x는 0에서 2까지, y는 역시 0에서 2까지, 이 정사각형 영역이죠. 이 그림칠에 나와 있습니다. x는 0에서 2까지, y도 0에서 2까지 이 정사각형 영역을 R이라고 하고, 그 영역에서 요 영역 위에 놓인 입체의 부피, 요 타원 포물면의 부피를 추정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선 특히 이 영역 R을 4개의 정사각형으로 나누고, 또 표본점을 오른쪽 위 모서리로 선택한다 라고 이제 가이드를 줬습니다. 자,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지금 정적분의 정의에서는 x축에 m개의 분할, y축에 n개의 분할을 나누는데, 여기서는 그냥 x축 2개 분할, y축 2개 분할을 나눠서 한번 근사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할, 두 번째 분할,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4개의 분할로 나눠서 각 분할에서 오른쪽이 모서리점이니까 각 분할에 요 분할 첫 번째 요 분할에서는 오른쪽이 모서리점 요 점을 기준으로 함수값을 계산한 요 함수값이죠. 요 함수값을 선택해서 이 사각기둥의 높이로 한다. 그러면 요 사각기둥 하나의 부피가 나오겠죠. 또 두 번째 영역에서는, 분할에서는 요 점을 기준으로 함수값을 구해서 요 높이를 사각기둥의 높이로 해서 부피를 구한다. 이런 식으로 4개 사각기둥의 부피를 한번 구해서 어떤 이 4개 사각기둥의 부피를 4개 사각기둥의 부피를 더한 그 부피를 구하는데, 사실 그 부피는 여기 공면 아래에 있는 이 전체 부피의 근사값으로 한번 추정을 해보라라는 그런. 자, 그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R11 어디냐?
여기 첫 번째 사각형에서 그 사각기둥의 높이는 1,1에서 함수값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죠? 16 빼기 1 빼기 2는 13이 되고요. 그리고 R 1, 2 2라는 1이라고 해보죠. X 두 번째, Y 한 번째. 그러니까 X 방향으로 두 번째, Y는 한 번째. 여기가 R21이 되겠네요. 이 R11. R12에서 함수값은 요 점이죠. X에 2고 Y가 1인 점을 구해야 되는데 X에다 2를 넣으면 16 빼기 4, Y는 1 이렇게 넣으면 10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R12 여기가 R12 R12에서는 F1,2고 16 빼기 1 Y가 2니까 4, 2, 8 8이네요. 그럼 9를 빼게 되면 7 R22 F2,2는 16 2니까 4 그 다음에 8 이런 식으로 해서 4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R11에 있는 사각기둥은 이제 면적과 아래 면적과 높이를 곱해야 되는데 아래 면적은 기본적으로 다 단위 면적이죠. 1, 가로 1, 세로 1이니까 그러면 부피는 이 사각기둥 4개를 더한 부피는 13, 10, 7, 4가 되고 이것은 34인데 실제로 이거 지금 예제 1번에서는 저희가 분할을 4개 분할을 나눴는데 예를 들어 A번처럼 가로 4개 그러니까 X축으로 4개, Y축으로 4개를 나누어서 16개로 나눈 다음에 이 부피를 구하면 41.45 정도가 나오고요. 또 좀 더 많은 분할, X 방향으로 4개, 8개 분할, Y 방향으로 8개 분할, 이렇게 64개의 소구간을 나눠서 하나하나 사각기둥을 구한 다음에 다 더하면 44.875라는 것이 나오고 점점 이렇게 분할의 개수를 늘려가면 그 실제 이 이중적분을 구한 부피의 참값으로 근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실제 이중적분으로 구하면 이중적분으로 구한 이 공면 아래 그리고 XY 평면으로 유계된 요 공간은 실제 참값 부피의 참값은 실제로 48이 나옵니다. 점점 여기 보시면 구간을 나눌수록 34, 41.5, 45, 46 점점 커져가면서 분할을 점점 나누면 이게 극한으로 보내게 되면 이 부피 참값 48로 수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후반에 다른 예제에서 똑같은 이제 타원 포물면에 대해서 실제로 적분을 계산하는 예제가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예제 2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영역이 XY 평면 위에 있는 영역이 어떻게 됐냐면 X는 -1에서 1 사이, Y는 -2에서 2 사이로 정의된 영역에서 이 적분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사실 이 적분은 이 영역에서 G의 dA를 구하는 것이죠. 높이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함수는 루트 1 빼기 x 제곱이라는 이런 형식대로 표현된 함수인데 이 함수를 자세히 보면 y에 대한 텀이 없습니다. 그죠? 그럼 우선 g는 1 빼기 루트 x 제곱을 다시 정리하면
g제곱은 1 빼기 x제곱이 되고 이것은 x제곱 더하기 g제곱은 1이라는 원인데 g가 0보다 큰 반원을 얘기하죠. 그죠? 여기는 반원이 됩니다. g가 0보다 큰 쪽. 이제 그럼 우선 g축 x축으로 해서 g가 0보다 큰 단위원 중에 반원 1 반원인데 y는 어떤 y를 넣어도 항상 이 식을 만족한다는 것은 y는 모든 실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xg 평면에서는 이렇게 반원인데 그게 모든 y에 대해서 모든 실수 y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한다면 이제 그림 9와 같은 이런 터널 같은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이후에 이 영역 R을 보면 x는 마이너스 1에서 1 그죠? 1 여기까지 마이너스 1은 여기쯤에 이렇게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x고 y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잡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요 구간 요 영역을 요 직사각형을 R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 직사각형 R 영역 위에 있는 함수 g를 이중적분하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여기에 이제 표시된 파란색으로 표시된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부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원기둥의 반을 자르는 거니까 사실 이 면적 곱하기 요 길이를 하면 이 원기둥의 반 자른 부피가 나오는 것이죠. 그죠? 이 부피는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인 원 파이 r 제곱인데 반원이니까 반원이고 곱하기 요 길이는 지금 마이너스 2에서 2니까 4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이 부피는 이 입체도형의 부피는 2파입니다. 그죠?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더 쉽긴 한데 이걸 이중적분으로 나중에 실제로 계산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이중적분에 대한 중점 법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점 법칙이라는 것은 사실 이중적분을 구할 때 아래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RIJ라는 소구간입니다. 소구간. 그러니까 X축 기준으로는 I번째 소구간이고 Y축 기준으로 보면 이제 J번째 소구간인 이 2차원 소구간이겠죠. 2차원 소구간에서 요 안에 있는 점 하나 xij 스타 yij 스타라는 요 점 하나를 취해서 반드시 요 안에 있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점 하나를 취해서 함수값을 계산하면 뭐 요 정도 위에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 함수값을 요 사각기둥의 높이로 취하겠다. 그래서 요 사각기둥 하나의 부피를 구하겠다. 라고 하는 게 아까 정적분의 정의였었죠. 그죠? 정적분의 정의가 이 영역 R에서 함수를 면적에 대해서 영역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는 것은 X축의 분할도 Y축의 분할도 계속 무한대로 보내고 X와 Y에 있는 그 델타 A, 이 작은 면적에 대해서 함수값을 xij의 표본 yij의 표본 하나를 해서 밑에 면적을 곱한 거를 이게 사각기둥의 부피죠. 그걸 다 더하겠다.
그런 개념인데, 사실 이 xi와 j번째 여기 안에 있는 xij, yij 스타라는 이 값은 어디 있는 거냐면 지금 xi 빼기 1과 xi 요 구간과 yj 빼기 1 yj라는 요 조그만 사각형 안에 있는 점 하나를 표본으로 추출했는데, 사실 이 표본의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 표본을 이 가운데 어떤 점을 선택하거든, 아니면 예제 1번과 같이 항상 이 오른쪽 코너에 있는 점을 선택해서 함수값을 구하던, 나중에 극한으로 보내게 되면 결국 이 점을 요 안에 있는 어떤 점을 샘플링해서 함수값을 구하던 간에 결국은 이 분할을 무한대로 쪼개서 극한을 보내버리면 결국은 그 하나의 극한값으로 수렴하게 돼 있고, 그 극한값이 바로 그 이중적분, 입체도형의 부피로 수렴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요 구간의 가운데점이면 xi 스타라는 것은 2분의 xi 빼기 1 xi, 요게 가운데점이죠. 그죠? 그리고 yj 바라는 것은 2분의 yj 빼기 1과 yj를 해서 가운데점, 이 중점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xi 스타 y 스타가 아니라 요 바로 중점을 집어넣어서 해도 뭐 근사값은 실제로 나오는데, 실제 요 앞에 극한 리미트를 붙여서 극한을 보내버리면 결국은 그것도 이중적분 값이 된다 라는 것이 중점 법칙입니다.